10분 됐으니까 이제 좀 시작하죠. 사실은 큰 틀에서 뭐 관점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짐작하실 거예요. 몇 개월 전부터 거의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연장선상의 스토리상에서 그 스토리에 제가 생각했던 전제 사항들이 깨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스토리를 더욱더 그냥 믿고 가는 편입니다. 큰 틀에서 여전히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상승장이 올 확률을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 또 중간중간에 지치실까봐, 물론 저를 안 믿으셔도 됩니다. 각자 자신의 관점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혹시 저처럼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날그날의 매매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J님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최현주님 사랑합니다 형님,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주 영상 올려주세요.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요. 도움 많이 받고 있다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때 상승, 그러니까 4월을 고점으로 했던 이 상승의 모습이, 저는 상승장의 끝에 그 피날레 상승의 모습이랑 달랐기 때문에 아직 한 발 더 남아있다, 한 번 더 이 정도의 상승장이 한 번 더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때가 끝이었으려면 기울기가 여기서 이런 선을 뚫고 이렇게 확 수직에 가깝게 올라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결국 조정해서 다시 올라온 모습도 과거에 정말 여러 번 있어왔던 그런 모습들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거의 관점을 바꾼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몇 달 동안 그냥 이어져 오는, 계속 추가로 예상하고 그 관점 또 그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락 횡보장이 끝나고 아마존 빔이 터졌을 때, 아마존 찌라시가 돌면서 한번 크게 올랐을 때, 이때가 다시 한번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 때 여기서 샀었던 거 아마 방송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서 사서 또 여기서 팔고, 또 뭐 이쯤에서 팔고, 또 이번에 여기 1차, 2차 분할 매수해서 지금 더 가지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모습은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걸 지금 상승 파동이 다시 시작된다고 본다면, 작은 상승 파동이라고 본다면 1파, 2파, 3파, 뭐 4파, 뭐 5파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규모의 한 번의 상승 파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이 뭐 3파고 이제 조정 왔다, 한 번 더 이 정도 규모의 상승이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럼 그게 상승장의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뭐 그 이후에 조정이었든 아니면 여기서 한번 조정 받고 그냥 쭉 올라버리든, 어쨌든 그거보단 더 큰 규모의 상승장이 있어야 제가 말하는 그 하반기 또는 내년 초 상승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는 관점은, 지금 또 이렇게 조정할 기회를 안 주고 쭉 올랐죠. 사실 이 밑에서 줍지 않았으면 중간에 적당한 규모의 조정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최근에 며칠의 이 상승 구간은 솔직히 아래서 잡은 사람들 또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의 홀딩러들의 구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중간에 매수를 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리고 하는 것도 아까 H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실 정석적으로 안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아쉽진 않은 것 같아요. 50% 정도 매수했는데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한 번의 상승 파동이 끝나고 조정이 올 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조정의 정도는 이렇게 또 세 가지 구간 정도 잡아봤는데, 일단 마지노선으로는, 정말 마지노선은 여전히 동일한 이 36.5에서 37.5 요 구간, 요 구간보다 낮게 내려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마지노선을 올려서 한 39.5K, 지금 요 정도 규모인데, 이때 저점, 조정받았던 이 저점, 여기 이하로 갈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간다면, 다시 한번 제 관점, 큰 관점에 대해서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 같다, 좀 더 높게 볼 것 같다, 이렇게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마지노선이고, 사실 그 전에 뭐 반등이 온다면 아마 이 정도 부근 또는 이 정도 부근, 가격으로 따지면 한 52,000에서 53,000, 또 여기는 한 48,000, 48,000에서 49,000,
불 정도, 이 정도일 것 같네요. 특히 요 부근으로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는 이렇게 지지선 돌파하고 나서 내려오는 리테스트 구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래서부터 올라온 지지선과도 맞닿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딱 떨어진다. 그럼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기본적이죠. 그러니까 지지선 저항선만 알면 차트 공부를 얼마 하지 않은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너무 기본적인데 기본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이 정도가 되게 좋은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타를 치더라도 여기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매수를 한다면 이제 이런 세 가지 구간 정도 잡고 상황 봐가면서 아직 못 실었던 물량들 실고 이제 남은 연말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처럼 이번에 이런 조정이 아래 구간에서 잡았던지 아니면 그 전에 여기서 잡고 있는 거 아직도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4848, 4989, 4989 굳이 할 필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 시황 얘기하기 전에 잠깐 저희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 아래서 주운 물량이 예를 들어 내 시대 반절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것들은 그냥 한번 장기 홀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은가. 향후 몇 달 정도는.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거고 만약 원효띠 같은 정말 단타의 고수라면 일주일 이상은 홀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래서 주었어도 이미 팔고 사고 했겠죠. 그렇게 롱숏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다 또는 못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아래서 주운 물량, 내 평단이 낮다. 이건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웬만한 조정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을 이성적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상승장에서는 사실 오래 홀딩하는 게 수익률이 4848 하는 거 웬만한 4848 잘하는 사람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내가 평단 좋게 주었다. 그러면 잦은 매매를 오히려 지양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요즘 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코인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왜냐면 최근 몇 달이래. 한 달 정도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주식에 지쳐서 아까 점심시간에도 그랬어요. 점심시간에도 제가 회사에서 이제 어떤 회사분과 밥을 먹었는데 주식을 하는데 이제 안 좋으니까 국내 주식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안 좋으니까 코인 쪽으로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은 어느 정도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대체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좋고 어느 한쪽이 나쁘다?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이제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코인도 지위가 예전보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오늘의 ETF 뉴스도 바로 그런 관점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줄 하나의 호재였다고 생각합니다. ARU님, 직투님 모비스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가지고 있다가 거의 본전 또는 정말 작은 수익률로 팔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좀 운이 좋게 코스피가 하락하기 한 1, 2주 전에 국내 주식을 다 팔았거든요.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모비스도 그냥 미련 없이 다 팔아버렸었어요. 현대차랑. 지금은 코인 쪽에 좀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 같아서 이쪽에 시드를 많이 옮겨놨는데 코인은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이 세 가지 반등 포인트 중에 어떤 한 곳이 다시 한번 저점이 되고 추가 상승을 이어간다면 이제는 그렇게 큰 조정 없이 쭉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방송할 때 제가 어쩌면 마지막 매수기에다 일 것 같다. 그러길이라고 제목 달면서 방송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 위치까지 한 번 더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진짜 이때가 이 가격된 당분간 마지막 기회였고 뭐 그 위에서 반등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지지선 한번 깨주면서 또 다시 불안감이 온 다음에 이쯤에서 다시 이렇게 쭉 상승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확률을 그렇게 그쪽으로 전 높게 보고 있지만 만약에 뭐 제 예상이 다 틀리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해 나가야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평단이 낮다?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예상이 틀렸다고 하고 36.5, 37.5도 깨졌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저는 관점을 조금 더 하락 쪽의 비중을 좀 더 높게 볼 것 같고, 상황이 그때 판단했을 때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뭐 정말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절의 그 손실률이 별로 안 될 거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낮은 평단은 되게 중요하다. 유리하다. 우리가 급등에 섣불리 사지 않아야 되는 이유기도 하겠죠.